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첫 번째는 국제 감각 파트의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를 좀 국제 감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의 밑줄 친 A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곳을 지도에서 고르면 되겠는데요. 네. 설명드릴게요. 중국의 A 지역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촉발된 2019 이곳 민주화 운동이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법안은 10월 23일 정식 철회되었지만 이곳 행정부가 긴급조치와 복면금지법을 시행하면서 민주화 시위로 발전했습니다. 2009년 6월 9일부터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 시위는요. 주최 측 추산으로 이곳 인구의 약 4분의 1인 200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시위대는 범죄인 인도 법안의 완전 철회, 시위대 폭도 지정 철회, 경찰의 시위대 무력 진압에 대한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전면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 및 입법회 보통선거 평등선거를 5대 6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연 어디인지 이어지는 지도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 또, 교욱 예. 씨가 저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첫 번째 문장을 읽자마자 갑자기 펜을 이렇게 딱 근데 저는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펜을 이렇게 딱. 바로 풀었다. 네, 내가 뭐 바로 이렇게, 풀었다. 아니 이게 뭐 문제에서 제시하는 답이 이제 홍콩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1번하고 4번은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테고 2번하고 3번 중에 이제 세계지리에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교우 씨는 강하신가 그러니까요. 봐요. 교욱 씨는 강하니까 첫 문장 만에 바로 푸신 거죠? 2번하고 3번이 각각 어딜까요? 둘 중에 한 곳이 홍콩은 맞습니다. 네. 홍콩. 뭐 저쪽 언저리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4번은 아니죠, 확실히. 4번 아니죠. 4번. 4번은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여기서의 홍콩은 다 아셨을 거예요. 홍콩은요, 이 3번 지역이다. 3번 지역이죠. 지역이죠. 3번. 홍콩을 뭐 당연히 뉴스라든지 언론에서 많이 접해보셔서 금방 네. 아셨을 텐데 지도상에서 찾는 게 조금 그렇죠.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2번은 어디예요? 2번은 우리 그 호치민의 독립운동으로 유명한 베트남이라고 베트남. 비엔남. 보시면 되고요. 뭐 네.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미얀마인데 여기는 또 미얀마. 아웅산 수지 여사님의 민주화운동. 미얀마구나. 네. 4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광주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으로 유명하죠.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조금 세계 지도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네. 그런 문제로 좀 이거는 만나봤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죠?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요. 지도를 보듯 이 지도에 대한 지식이 조금 없으면 풀기가 어려운 2번, 3번 중에 찍어야 되는 그렇기 좀 때문에 세계 지리에 강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홍콩 당연히 공부하고 넘어가는 거 중요한데 이게 어디인가까지 같이 파악하는 것이 이런 디테일을 잡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번 문제 이제 좀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이번 문제는요. 마찬가지로 국제 감각이랑요. 국제 감각. 경제적인 상식도 조금 필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기상 악화로 인해서 가나, 코트디부아르, 인도네시아와 같이 카카오 주산지의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예상되는 변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1번 배블런 효과가 발생한다면 초콜릿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2번 초콜릿의 보완제인 아몬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3번 초콜릿과 대체적 관계에 있는 사탕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4번 카카오의 가격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다. 이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초콜릿이 먹고 싶어지네요. 문제를 보니까. 네. 이게 아몬드 초콜릿. 기상악화로 인해서 카카오의 작황이 좋지 네. 않다. 그 카카오가 아니라 먹는 카카오. 예. 그렇습니다. 네. 디디오 드록바의 조국 코트디부아르. 맞습니다. 예. 네. 저기 뭐야 배블런 효과가 뭔지 일단 알아야 일본 독일은 그렇죠. 좀 하실 수 보완제, 같은데. 대체제 이런 개념을 좀 예.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경제 개념. 그래서 예. 전 풀었습니다. 몇 번인가요? 4번 아닐까요? 4번이다. 네. 네, 지수 씨 좋습니다. 4번, 그냥 4번인 하기엔 거 어디까지인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 것이니까 4번, 2번이랑 좀 헷갈리긴 했는데 예. 4번이 정답이 아닐까요? 네. 역시 그녀에게 한계는 없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았습니다. 4번이 맞나요? 문제 역시. 자체는 이제 어렵진 않았는데 여기 경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네. 가져온 문제긴 합니다. 뭐 문제에 나와 있듯이 카카오 주산지의 작황이 좋지 않는다는 뜻은 생산이 그만큼 원활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그렇죠. 거예요. 네. 생산이 원활하지 않으면 시장에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네.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지면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이 틀렸다라는 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항상 공부해야 되는 것은 이 4번이 답이 안 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보기들이 그렇죠. 왜 되는지에 맞아요. 대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블론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배블론 배블론 효과는 되죠. 네. 이 보기 1번에 있는 배블론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보통 일반적으로 비싸니까 아예 안 사게 되는데 예. 네. 배불러 효과는 비싸면 비싸질수록 더 사게 되는 허영심. 맞습니다. 맞죠? 허영심으로 인해서 더 네. 사게 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1번은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게 맞고요. 2번, 3번 보완제, 대체제 관련해서는 이런 표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완제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보완제는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가치로 만드는 그런 재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로 만드는 초콜릿과 아몬드가 합쳐져서 아몬드 초콜릿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역시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음.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고요. 네. 뭐 대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나와 있듯이 서로 다른 재화에서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초콜릿을 디저트로 먹는다고 하면 디저트를 먹으려고 하는데 초콜릿이 비싸니까 다른 걸 뭘 먹을 수 뭘 있을까? 한과 먹어요, 대체제, 한과. 예. 대체제 개념으로 맞아요. 접근을 하시면 소고기를 됩니다. 먹고 싶을 때 좀 싼 삼겹살을 먹는다던가. 맞습니다. 그런 게 여기 다 예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럼 여기서 앉아 계신 세 분께 질문을 한 가지, 예. 드리고 뭔가요? 퀴즈를 한 가지 드리고 네. 싶은데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은 이슈입니다. 소주와 맥주는 과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체제 관계일지 헷갈린다. 보완제 관계일지 너무 굉장히 쉬운데요?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정답. 소주와 맥주는 소맥이죠. 보완제. 잘 소맥 때문에 아시거든요. 보완제다. 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잘 알고 소주와 있어요. 맥주, 네. 소맥 때문에 보완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맥주 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소주를 많이 더 먹잖아. 대체제 관계.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논란의 그렇기 여지가 때문에 있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 답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 소주와 맥주는 서로 보완제 관계이다. 보완제다. 공정거래위원회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자분들도 소맥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소맥이란 이유도 있지만요. 이게 뭐냐면 네. 보통 이제 대체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재화가 그러니까 다른 상품이긴 하지만 같은 효용 가치를 느껴야 돼요. 그런데 소주와 맥주는 아시다시피 알코올 도수 자체에서 너무 평균 다르죠.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계층이 달라요. 그리고 소비되는 시기도 다릅니다. 보통 여름에 맥주가 많이 판매되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 대체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라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주와 맥주는 보완제 관계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보완제로 이제 규정이 지어진 거죠. 그렇긴 한데 근데 또 문제에 나오면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문제로 나오기는 쉽지 않고요. 대체로 이렇게 예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확실하게 문제에 실제로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방송부터 소맥을 얘기하니까 조금 생경스럽긴 한데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네. 그 조직의 대표적인 경영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네. 스왓 문제가 나왔습니다. 스왓. 그래서 제가 스왓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지는 문제까지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왓 분석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왓 분석은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머리 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로서요.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 도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왓 분석을 통해 도출된 조직의 내외부 환경 분석 결과를 통해서 각각에 대응하는 전략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강점 기회 전략, 약점 기회 전략, 강점 위협 전략, 약점 위협 전략. 여기까지가 보통 설명이고요. 이어지는 문제 3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합 분석 결과에 대응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의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각 두 가지씩 나왔는데요. 네. 강점에는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주문 방식이 있다. 약점, 너무 비싼 제품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타사와 쉽게 차별화되지 않는 맛, 그리고 기회에는 가치 중심적인 구매 행태가 늘어나고 있고 1인당 커피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에는 원두 생산 공정이 기계화되고 화학화돼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불합리한 원두 생산 공정에 대한 인식, 사회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네 가지 전략을 짤 텐데요. 이 중에서 자, 1번 가격 할인, 강점 기회 전략이에요.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통한 브랜드 홍보 전략, 약점 기회 전략입니다. 타사 벤치마킹을 통한 신제품 개발, 강점 위협 전략이에요. 제품 라인 축소를 통한 비용 감축, 약점 위협 전략입니다. 공정무역 원두만을 사용한 커피 판매, CSR, 사회 공헌 활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 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네요. 뭔가 내용도 많고 표도 복잡하고.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 조직 이해 능력을 조금 빠르고 잘 풀기 위해서는 네. 이 경영 분석 기법, 아까 처음에 스왓 스왓 분석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먼저 있다고 하면 문제를 조금 많이 읽지 않더라도 스왓 전략을 도출하는 거구나, 바로 좀 풀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스타벅스 정도가 적당할까요? 뭐 스타벅스도 되겠고요. 프랜차이즈 회사 굉장히 많으니까요. 또 요즘에. 네. 저는 1번인 것 같아요. 1번, 답이. 1번이다.
저는 4번. 4번이다. 저는 그러면 상승세인 왜 그래요? 4번. 아 이렇게 배신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냥 왠지 답이 뭔가요? 정답은 4번. 아, 역시 상승세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세를 저 따라야 하락세거든요. 이게 이제 보기만 보면 네. 틀린 보기가 없어요. 보기는 더 가격 할인 프로모션 다 맞는 보기인데 이제 네. 앞서 나온 제시된 그 표와 같이 연계를 아, 시켜서 문제를 네.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나연 아나운서님께서 선택해 주신 1번 같은 경우에는 네. 강점 저 같은 선택했나요, 경우에 제가? 네, 생각이 안 강점에 나서요. 보시면은 네.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하고요. 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고객 주문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강점.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가격 지금 할인이어서 네, 그런가요? 강점 기회 같은 경우를 보면 아. 가격 할인 프로모션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약점이죠. 약점으로 약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전략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뭐 알맞지 않은 답이었다. 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네, 약간 감이 잡히는 듯한데 수학 그래요? 문제 안 또 잡히신 하나 것 더 같은데? 예.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이번에는 이 항공사, 항공업계에 항공사. 대한 문제입니다. 똑같이 그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두 가지씩 분석이 되었고요. 이걸 네.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전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점은요. 오랜 항공사업으로 확보한 높은 소비자 신뢰도, 대형 및 저가 항공 라인 경험한 모두 경험을 갖고 있고요. 약점으로는 운항 비행기 좌석 점유율, 사람들이 많이 안 탄다고 해요. 하락세. 조종사 노조의 강력한 임금 상승 요구, 기회 요인으로는요. 저가 항공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단기 해외여행을 시도하는 개인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위험 요인으로는 거시경제 악화로 인한 소비 심리가 위축, 유가의 지속적인 인상, 그러니까 기름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요걸 기반으로 또 네 가지 전략을 도출했는데요.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강점 기회 전략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저가 항공 라인 확대 전략, 약점 기회 전략. 2번, 저가 항공 라인 폐쇄 후 대형 항공 라인 운용에 집중하는 전략, 강점 위협 전략. 3번, 개인 고객 유치를 위한 가격 할인 캠페인 전개 전략, 약점 위협 전략. 4번,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활용한 광고로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전략. 이상입니다. 이 네 개 중에 가장 적절한 전략 한 가지를 가장 골라주시면 적절한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네. 어려워요. 일단 4번 아닌 것 같고 4번 네. 이거 위협과 약점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강점에 해당하는. 네, 이게 만약에 풀기가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쉽게 접근하려면 분명히 약점 기회 혹은 강점 기회, 뭐 약점 위협 이 전략인데 왜 이 요소가 들어가 있지? 예외, 틀리게 적혀 있는 것 하나만 있더라도 보기를 제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 1번. 3번인 것 같아요. 3번이요? 3번이요? 네. 저 3번이요. 왜 3번 하시죠? 지수 씨가 하셔서? 제가 하셔서? 제가 해서? 지수 씨요. 만장일치로 3번이 되었는데 3번 1번 같긴 같아요, 한데 3번. 1번이 왜 틀리지? 1번인가요?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3번이에요. 왜냐 1번은 이미 소비자 신뢰가 높아요. 맞아요. 이 높은 회사의 신뢰도. 강점이. 네, 아, 맞습니다. 그러네. 회복이란 걸 제가 못 봤어요. 여기서 함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강점 안경을 기회 쓰셔야 전략. 네, 맞습니다. 강점이 이미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데 이걸 회복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분이 골라주신 3번 개인 고객 유칠, 개인 고객이 증가하는 기회 요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인 캠페인을 우리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요. 가격 할인 캠페인을 전개하면 좋다. 그리고 위협, 가격 할인 캠페인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여기 보시면 위협을 보시면 여기 지금 강점 위협 요인이잖아요. 네. 위협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구매를 비용을 맞아요. 많게 소비 심리가 들여서 위축됐구나. 네, 그리고 유가도 오르고 기름값이 있어요. 오르고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가격 할인 캠페인을 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으로 유가가 생각하고 오르고 있는데 있습니다. 가격 할인이 가능한 건가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뼈를 깎는 노력을 아, 해야 되지 않을까 허리띠를 생각이 듭니다. 졸라매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된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네. 바로바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네. 문제는 뭔가요? 이어지는 문제는 조금은 중고 신입 올드루키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일단 루키들한테 유리하네요. 네, 이 결제 규정, 우리 결제 받아야죠. 사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제 규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어지는 두 문제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결제 규정인데요. 결제를 올리는 자는요, 최고 결제권자, 그러니까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이분으로부터 전결 사항을 위임받은 자가 있는 경우 결제란에 전결이라고 표시하고 최종 결제권자란에 위임받은 자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단 결제가 불필요한 자의 결제란은 상향 대각선을 기입하는데요. 자, 전결은요, 최고 결제권자 대표이사의 결제를 생략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전결 사항에 대해서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 이하 직책자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요. 전결 사항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영업비와 출장비로 구분이 돼요. 보통 보시면 내용은 뭐 영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처 식대비 금액 기준 30만 원 이하, 30만 원에서 40만 원, 40만 원 초과. 네네네. 결제받아야 될 서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접대비 지출 품위서와 지출 결의서. 그리고 보시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이 표를 읽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아래 당구장 표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 표시로 동그라미는 출장 계획서와 접대비 지출 품위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 서류에 접대비 지출 품위서가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보시는 거예요. 아, 접대비 지출인데 접대비가 30만 원 이하로 결제됐으면 팀장님까지만 결제받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지출 결의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세모 표시 있잖아요. 본부장님까지 결제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바로 이어지는 문제 5번 첫 번째 문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업팀 사원 A씨는요, 최근 거래업체 S사의 구매팀과 점심 식사, 영업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때 20만 원을 20만 지불했습니다. S씨가 작성한 결제 양식으로 옳은 네. 것. 자, 1번, 2번은 접대비 지출 품위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3번, 4번은 지출 결의서입니다. 어느 분께까지 결제를 받아야 되는지 아까 말한 결제 규정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보통 보시면은 담당은 A 사원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팀장, 본부장, 최종 결제권자의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아까 말한 그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누구에게까지 어떤 서류를 결제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업무 경력이 있는 우리 좀 올드루키 진짜 분들, 어렵네요. 중고 신입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인 것 같아요. 정답. 4번 왜요? 4번. 왜냐하면 일단 접대비 지출 품위서는 네, 맞습니다. 팀장 라인까지만인데요. 30만 원 이하는. 근데 그렇다면 접대비 지출 품위서에서 이거 갑자기 말로 하니까 잘 못하겠네요. 지금까지 다 맞게 설명을 주고 계세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아니 우리 지수 씨는 네? 어때요? 지수 씨. 저는 1번이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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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교씨 1번 아닌가? 저도 4번. 4번인가? 나요. 선배. 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 접하게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왜냐면 어려워요. 처음 저희가 막 어디 가서 결제를 사인 받아보고 그러니까요.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해봤으면 좀 괜찮으려나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입사를 해서 일을 하게 되면 보고서나 기한서나 기획서, 제안서 이런 것들을 많이 작성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결제받는 절차를 몸으로 겪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좀 수월하게 푸는데요. 우리는 이거는 사실 실제 이제 취업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좀 제가 그러니까요. 풀이를 해드리면 일단은 우리 나연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대비 지출 품위서는요. 2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30만 원 이하니까 아까 말한 그 규정 표에서 보시면 팀장님께까지 결제를 받아야 돼요. 팀장님께서 팀장.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1번부터 보시면 팀장 전결이 팀장님이 되어야 되는데 본부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리고요. 2번 보시면 팀장님 전결 맞아요. 네. 근데 그럼 최종 결제권자가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렇죠. 팀장님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 그래서 20만 원 틀립니다. 쓴 거 대표이사님한테 결제 올리면 좀 혼나죠. 규정을 네.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 아마 좀 혼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이사님이 그래도 이거 왜 너그러우신 나보고 분이고 결제하라 그래? 너그러우실 거예요 예. 아마. 야, 알아서 하라 그래. 뭐 이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지출 결의서는 아까 삼각형이 있잖아요. 본부장님께까지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팀장님께까지 전결, 이게 어떻게 보면 접대비 지출 품위서에 어울리는 결제권이 될 거고요. 4번을 보시면 본부장님께 결제받고 최종 결제 본부장 잘 표시되어 있는 보기는 네. 4번이었습니다. 4번이 맞다. 아니 교욱 씨 잘 예. 선택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읽기 빠빠하면서 기회주의자적으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약간 그 이거 있잖아요. 네. 닥쥐.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어떤 건가요? 이번에는요. 인사팀 사원 B씨가 네. 또 돈을 썼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면접을 위해서 광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에 소요된 비용은요. 왕복 유류비, 기름값이 되겠죠. 12만 원과 식비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B씨가 작성한 결제 양식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지금 보기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모두 청구서가 나와 있고요. 네. 1번, 2번은 12만 원짜리의 유류비 청구서, 어. 3번, 4번은 3만 원짜리의 식대비 청구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 자, 청구서인데 그러네요. 어떤 거는 10만 원 이상의 청구서고요. 어떤 것은 10만 원 이하 3만 원짜리의 청구서입니다. 과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담당, 팀장, 본부장, 최종 결제 요 결제 칸에 맞게 표기된 보기는 어떤 것인지 담당은 B로 똑같고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결 그 규정에 의거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비랑 숙대비. 대비 굉장히 많이 드시네요. 3만 원 혼자 드셨어요. 뭐 국기를 드실 아니 수 요즘은 있고요. 물가가 비싸가지고요. 예. 네. 근데 기름값이 광주 갔다 오는데 10만 원이 되나요? 아마 이제 뭐 유류비를 12만 올리긴 원. 했는데 뭐 KTX나 네. 빠르게 갔다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좀 올린 것으로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답 저 2번 아니면 3번 저도 같은데. 저 2번입니다. 저도 2번. 2번. 그럼 2번이네요. 아 이번에는 네. 정답이 4번인데 4번이요? 4번이요? 네. 왜지? 왜죠? 정답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왕복 유류비 12만 원과 식비 3만 원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게 출장을 갔다 온 겁니다. 전결사항 규정표를 좀 한번 보시면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 유류비와 출장 식대비가 있고요. 결제 서류에는 출장 계획서 청구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자, 출장 유류비 식대비 청구서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보통 보시면 청구서 여기 삼각형 있죠. 삼각형이 팀장까지 결제를 받습니다. 네. 팀장이구나. 근데 이거 10만 원 12만 이하는 원이잖아요. 팀장. 네, 그리고 10만 원 이상 40만 원이면 본부장님까지예요. 네. 다시 문제로 넘어오시면 그러니까 네. 10만 원 이하는 팀장, 10만 원 이상은 본부장인 걸 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음. 자, 유류비 청구서 1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부장께까지 결제를 받아야 돼요. 네. 1번은 일단 당연히 아닐 거고요. 대표이사니까요. 2번은 본부장께까지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뭐가 잘못됐죠? 팀장님 아래에 대각선이 아,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은 하셔야 결제 안 되는구나. 받습니다. 이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최종 결제권자의 이하 직급자까지는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팀장이 결제를 받고 본부장님께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작성해서 본부장님 결제해 주세요 하면 이거 팀장한테 그러니까 보고 안 받고 와. 팀장님을 하고 되는 패싱했다는 거죠. 그렇죠. 요 표시가 굉장히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한 네. 표현을 해주셨어요. 거의 뭐 언어의 마술사예요 지금. 팀장 패싱. 근데 3번, 네. 4번을 보시면요. 식대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음. 팀장님께까지만 결제받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표시된 게 유류비 청구서에 적합한 거죠. 4번 보시면 팀장님께까지 전결이고요. 네. 팀장님께까지 받았으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죠. 본부장님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각선이 표시가 우리가 이 되고요. 결제 라인에서 전결이 대각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아예 없는 경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전결이 대각선보다 그쵸 많은 경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어. 그게 좀 그런 보기가 있으면 거의 뭐 답에 조금 더 가깝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전결을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 어렵네요. 사회생활 안 해본 네. 그냥 생신입들 루키들한테는 알 수가 좀 확실히 없어요, 사실. 좀 문제풀이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우리가 눈에 익혀둬야 됩니다. 이 결제 어. 실제 현업에 가면 결제방이라고 하거든요. 결제라는 결제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 문제집을 통해서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이런 보고서 자료들을 보면서 아 이런 문서는 여기까지 결제를 받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익혀두셔야 실제 문제에서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맞세